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70달러를 돌파했고요. WTI도 65달러 목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유가가 올라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상 한파용 난방용 수요 급증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항상 우리 여태까지 얘기해 오던 셰일 가스의 공포. 그러니까 유가만 오르면 셰일 가스 쏟아져 나온다. 아마 이것도 조금 극복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유가하고 관련된 기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나연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국제유가가 3년 내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베런스지는 올 한 해 국제유가가 80달러 선까지 터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 지금 살펴보시죠. 세계 경제 성장이 이렇게 유가의 강한 수요를 불러왔고 결국 유가는 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란 예측이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정책이 앞으로 유가의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연구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원연구원. 네. 유가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우리가 전에 그 골드만삭스가 150불 얘기하고 그럴 때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기름값은 내줘도 괜찮다. 이런 기분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에 20달러까지 간다 하고 막 완전 공포였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유가도 더블 났어요. 네. 그렇죠. 이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딱 만 2년 정도 됐는데 네. 작년에 한 40-50불 연초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재작년에 네. 20불 얘기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은 좀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거의 좀 목전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쉬어간 이후에는 네. 다시 여름철로 접어들면은 드라이빙 시즌 오고 좀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가면서 다시금 조금은 상승세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쉐일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레벨보다 낮을 때 예상하기로는 쉐일 밴드 이펙트에 의해서 뚫고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에너지 업계들의 합종 연행도 좀 많이 되었고 네. 또한 또 하이힐드 애들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펀딩 코스트가 높지 않습니까? 하이힐드 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엑시트 플랜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쉐일 밴드 이펙트가 그렇게 유효하게 유가의 상단을 잡아주긴 좀 어려운 것도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또 좀 위로 갔는데 좀 속도 조절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제 유가 랠리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 몇 가지 이렇게 꼽고 있던데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긴장,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제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 수요 자체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오펙에서 의외로 감산합의를 계속 잘 이행을 해주고 있어서 올해도 사실 그런 6월 이후까지도 감산을 이행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채굴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어떤 채굴 관련된 그런 BEP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올라가는 가장 최고는 이상 한파죠. 단기적으로 지금 영향 미친 거는 미국 이상 한파가 네. 결정적인. 이상 한파하고 이란하고 두 개. 그죠? 네. 자, 우리 좀 들어가서 좀 세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일단 그 뭐 지정학적인 긴장이 우리가 뭐 굳이 뭐 우리가 그 국제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먼저 그 쉐일이 한테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BEP가 내려와서 $50를 깼다, $40를 깼다, 어디는 $20 때도 있다 이런 얘기 쫙 그 말하자면 무슨 여고 괴담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싹 걷어져가지고 이제 쉐일 못 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푼다까지는 아니고 경기가 푸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거기 들어가는 다른 기타 부속이나 뭐 거기에 그리고 미국도 임금이 보면 전문직 그러니까 네. 조금 어느 정도 그런 셰일 쪽에서 시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은 또 임금을 제대로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몇 명 안, 그 굉장히 기술지가. 거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BP 유가가 40불이 깨졌다고 했다가 그게 대려 요즘에 또 다른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50불 뭐 후반까지도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뭐 그 마진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60대 WTI가 뭐 상당 부분 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문 닫은 업체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비율로 따지면 20%도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럼 그게 100% 돌아간다고 하면 원유 미국에서 또 생산되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걸 제대로 지금 우리가 뚜껑 열었을 때 마진이 맞아?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구간이고 이상 한파 때문에 뭐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막혀요. 얼면은 송유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아, 예. 그 공급적인 문제까지 더해져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지금 워낙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힘이 굉장히 셌죠 최근에. 그치, 있었다. 방금 윤현상 그냥 얘기한 것처럼 그 한파가 수요도 늘렸지만은 공급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요. 출근 못해서. 네. 그리고 그 쉐일이 많이 나는 지역주에 뭐 텍사스랑 그다음에 노스다코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노스다코타가 거기가 영하 뭐 한 40도 멈췄겠죠. 50도에 가서 네. 그쪽이 지금 못 퍼낸대요. 이제 얼어가지고 뭐 퍼지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 부분에 공급이 좀 차질 있고 아까 신월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 장기 금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계속하면서 단기 금리는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코스트가 늘어나면서 예, 쉐일 업체들 거기 하일드 레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 늘어나고 뭐 임금 올라가고 하는데 못 퍼내고 뭐 이런 게 겹치면서 지금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예, 한기적으로 이제 싶습니다. 공급 차질이 예. 예, 좀 있었다. 예. 그런 면이 있었네. 잘 몰랐네. 자, 오페크 감산 합의는 연장되는 거라며요.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퍼내는 것보다 덜 퍼내서 더 많이 받는 게 요즘 보니까 더 좋더라 이런 거죠. 요즘에 이 에너지 업계 관련자들이 다 그런 마인드가 좀 팽배해진 거예요. 원래 사실 제로섬 게임이라서 네. 누구 하나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뭐 이러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사우디의 그런 이슈도 있고 사우디 뭐 상장하는 이슈 네. 있고. 아람코는 이제 뭐 최근에 뭐 인재들도 막 데려가고 있고 최대한 유가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깨기보다는 이 카르텔을 좀 유지하자. 그래서 이익을 좀 더 확대시키자라는 마인드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공급이 축소되고 수요는 늘고 있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가 살아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 한파 좀 일시적인 거고 뭐 오페크 카르텔 뭐 이거는 뭐 공급 사이드고 근데 그 전에는 뭐 공급 사이드 아무리 조이고 뭐하고 해봐야 수요가 안 살아나서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이상 한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수요가 살아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들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건가요? 그뭐 EIA나 이런 쪽에서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이제 당연히 수요 공급 양쪽 요인이 다 있는데 예.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상승은 양쪽 중에서 수요보다는 공급 쪽 요인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수요도 살아는 나고 있는데 네. 수요가 살아나서 유가를 올리는 그 압력보다는 공급 쪽 요인이 공급이 지금은 줄어드는 요인이 많다. 그런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대부분 뭐 올해 성장률을 다 지난해보다 전 세계 성장률 좋게 보고 특히 신흥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보고 해서 수요 상승세 자체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수요가 좀 보입니다. 확장이 되고 있다. 예, 예. 여기 더 중요한 변수 하나를 빼놓은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다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비철금속부터 시작해서 뭐 네, 구리, 전부 다 알루미늄 올랐죠. 뭐 다 올라가서 요즘 가는데 철광석 값도 무지하게 오르대.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디맨드 얘기하고 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슈퍼사이클이 끝난 이 커머디티 산업은 지금 개발해 놓은 그 셰일도 있고 광산, 광구 엄청나거든요.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 하냐에는 달러 약세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을 평가해 주는 달러가 지금 작년에 인덱스 기준 100에서 90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원자재 가격 자체를 올려주는 지지해주는 평가의 힘이 꽤 셌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 증시가 뭐 미국 기업들이 이제 달러 약세 또 어닝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데 달러 트레이드의 또 하나의 수혜 업종 중에 산업 중에 하나 가격이 이 원자재들이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지금 궁극적으로 뭐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지역에 또 통화 정책이 돌아서면서 가는 그 힘이 더 센 국면에서는 뭐 이머징 선진국 다 좋고 거기에 이제 달러가 약세를 주는 이 힘이 얼마나 갈 거냐가 이제 코모디티 가격이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달러 기준 가격이니까 어차피.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수요가 가져야 돼, 경국적으로 수요가 가져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 계속 가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를 얘기하려 그러면 한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블랙홀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원유 원자재 증산량의 50% 이상을 중국이 빨아가지고 갔으니까 중국이 다시 이런 것들을 다 빨아먹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그렇게 높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높게 안 봤는데 오늘 나왔는데 또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작년께 네, 얼마나 작년까지. 6.9요. 네. 6.9. 6.9 네. 무지하게 나왔네.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높이가 좀 낮아지려고 하는데 또 잘 나오니까는 네. 계속 좋은가 뭐 그러면서 그러면 또 중속도는 가능. 예. 그래서 수요가 그럼 계속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좀 다른 기술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변수인데 또 중국에서 위안화로 하는 또 원유 선물 같은 것도 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이제 보면. 페트로 차이나 이슈도 되게 크더라고요. 음. 결제 자체를 위안화로 해버려가지고. 그럼 지금 철광석 가격 오른 것도 사실은 달러 약세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디맨드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중국 쪽에. 디맨드 살아나겠죠. 근데 중국은 지금 철강 산업을 엄청 구조조정을 해서 그 소위 그 따띠아강인가 하는 것들을 그 싸그리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이 컸죠. 그래서 이제 그 공급 사이드가 줄어들다 보니까 철판 가격이 올라간 맞아요. 거고. 네. 그러긴 하지만 철광석에 대한 수요 자체는 줄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일단은 건설 투자가 아직까지는 좀 유지되고 있으니까 공급 물량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네. 통제를 하는데 네. 어차피 인프라 투자에 대한 큰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원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위안화 백국제와 맞물려서 신뢰도를 쌓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 부채 과도한 부채에 대한 대비슈 같은 걸 통제를 해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부실심한 국영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네, 네. 철강 사업 끝났지만 아직도 산재에 있거든요. 밤에 몰래 한다 그러대? 낮에는 닫고. 근데 과거와 다른 게 과거에는 이제 뭐 구조조정 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고로의 높이를 좀 낮췄어요. 근데 그건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고로들이 생긴 거죠. 근데 고로를 재가동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작업하기 근데 힘들어요. 원자재 가격은 매우 공급과 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표도 망가지지 않고 있고 또 재고도 떨어져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민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상승으로 가는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도 네. 뭐 중국 기업들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중국이 이제 다시 옛날처럼 그 블랙홀로 원자재 블랙홀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국제 유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배럴당 80달러 가능한 거예요?
저희 하우스는 약간의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110불 고점에서 28불 브렌트유 저점을 쳤을 때 딱 50% 중심 라인이 72불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렌트로. 네, 그리고 2015년에 한번 급락하던 유가가 지지되고 한번 잡았던 레벨도 딱 그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레벨에 왔을 때 투자자들이나 뭐 거기 물렸던 많은 그 개발자들이 거기서 한번 때려주고. 네,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70불 초반에서 브렌트유의 저항이 있고 그러면은 WTI는 60불 중반 정도. 그리고 2분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원유 공급에 대한 미국 쪽의 요인들이 좀 풀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분기 지난 다음에 마진이 그래도 우리가 번다라고 생각하는 셰일들이 좀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2분기에는 조금 슬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봐서 80불 전망 뭐 중장기적으로는 또 뭐 거론될 수 있지만 올해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80불이 힘들다. 네. 브렌트 기준으로. 네. 그러면 그 하우스는 어쨌든 유가는 브렌트 70이 고점. 그다음에 그 WTI 65. 네. 그런데 이것이 2, 4분기 이후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점점 슬로해지고요. 점점 슬로우 다운한다. 슬로우해지고 하반기 조금 살아나도 하반기도 살아난다? 연말 기준 65불을 못 넘을 것 같습니다. 못 넘는다. 네. 나 우울해져요 그러면. 나 조선 좀 많이 들고 있어. 그 전까지 즐거운 과정이 좀 있겠죠. 아 이거 아직도 원본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러세요? 난 WTI 70 넘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저희는 하우스뷰가 WTI 연평균으로 60달러 초반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피크라고 뭐 그럴 수 있고 뭐 오늘 하는 그 수능 경제 전망에 보면은 이제 할 때 보면 전망의 전제 조건을 하는데 국제 유가도 거기 이제 들어가는데 있죠. 예, 하는 데서도 뭐 더 위쪽보다는 위쪽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유지. 예. 이분들이 다 나한테 그냥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얘기만. 혹시라도 나를 즐겁게 해줄 소식이 있으실까요? 아 근데 슬프게도 아픈 가슴을 달래줄 소식은 없어요. 저희 하우스도 네. 65달러를 이제 상단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원자재 60을 넘기 힘들다?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피크 치는 거야 뭐 70도 갈 수 있고 70 넘을 수도 있고는 가능한데 그게 지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강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똑같아? 죄송한 말씀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 않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까 중국 수요가 들어와도 지금 작년에 리그 카운트 피크 때 그 레벨을 지금 놓고 보면 네. 들어올 수 있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그게 부담 요인일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한마디도 안 해주네요. 위안은 이렇게 뷰가 몰리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